신범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출마했고 뭐 낙선했지만은 네. 천안에. 근데 임종득 전 2차장은 당선이 됐어요. 네, 그렇죠. 국회에서 만나보게 되실 건데 이제 국방위로 온다는 얘기가 그래요? 있던데 아마 오게 바로 되겠죠. 물어보셔야겠네요. 무슨 일 있었는지 그러니까 취재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과연 누굴 지키기 위한 이런 포석이냐, 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한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일수록 이걸 더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거죠. 네. 군기강이 무너지고 국기가 문란된 이러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젊은 우리 청년이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제대로 된 어떤 구명조끼라든가 네. 장구 없이 위험한 지역으로 몰고 갔잖아요. 네. 이것이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보수인데 솔직히 진보도 네. 하지만은 특히 보수의 가치라고 하면은 이런 걸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캐치프레이즈로 걸면서도 이런 것에는 눈 감고 있는 거죠. 자기 모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을 해보셨고 네, 예. 사성장군 출신이니까 이것도 궁금한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번 이제 보도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포병 대대장이 뭐 여단장한테 아니 여단 참모한테 얘기를 계속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위험하다, 이 수색하기가 어렵다, 이런 네. 얘기를 해왔고 뭐 육군도 떠난 상황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네, 해병대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관련된 얘기를 해서 그게 결국 현장에까지 오게 된 지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수색 계속하라는 명령을 안 했다. 마침 여단장이 옆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의견 제시로 받아들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의견 제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단장과 사단장이 있을 때 네. 여단장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또 물살이 세져서 대대에서 이거 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보고 들어오면은 사단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사단장은 야 오늘 첫날이고 또는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해병대 정신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 해야지 뭐 이렇게 했을 확률이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지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임성근 사단장의 이 당시 처신은 아주 부적절해요. 왜냐하면은 수해 복구 작업을 권하는 50사단장, 그 지역을 네. 책임지는 50사단장에게 있었고, 그래서 병력을 파견을 보낸 형식이잖아요. 그럼 1사단장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그 수해 복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는 권한 밖이에요, 사실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전투 근무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너들 작전하는데 내가 도와줄 게 뭐냐? 뭐 구명조끼는 얼마나 필요하냐? 장비 체크하고. 또는 교육은 제대로 시켰냐? 안전교육 또는 같은 뭐 거. 먹을 거는 어떻느냐? 네, 뭐 부신 이런 문제. 걸 해주고 그것은 그렇게 물으면은 50사단장에게 지시를 받아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어떤 공명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해병대가 실적을 내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관념. 아.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수해 복구하고 실종자 수색하는데 관여를 계속해요. 네. 첫날 투입했을 때 뭐 많이 잔뜩 화를 내고 그랬었거든요. 음. 뭐 여러 가지 증언에 의하면은 저쪽 뭐 복장이 제대로 안 갖춰졌니, 네. 뭐 투입이 어떻게 했니, 뭐 여러 가지 실종자 수색이 어떻느니 뭐 이런 걸 간섭을 하고 또 지시를 형태로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첫날 또 가고 두째 날 또 현장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니까 네. 당연히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한 개념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단장이 와서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이 있지.
네. 사단장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군대 그럼요. 다녀온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요. 그럼요.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작전 통제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 부하인 여단장이 면전에서 의견 내지 조언을 구하는데 작전 통제권이 없다고 의견 제시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여단장이 사단장이 의견 내는 걸 가지고 작전 통제권이 없는 사단장님이니까 네. 뭐 의견 내든 난 무시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네. 이거는 네. 군뿐만이 아니고 회사 내부에서 네. 대표가 있는데 대표한테 의견 한번 들어보고 내가 부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사실 그 당시 사단장 제가 사단장이었으면은 먼저 그렇게 일개 여단을 파견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제 사항실을 먼저 예천 지역이었으니까 거기 네. 아마 그 지자체, 군, 경찰 뭐 모인 제 사항실이 있을 겁니다. 통합 사항실. 거길 먼저 방문해서 네. 우리 부대 일개 여단 갖고 하니까 임무가 뭐냐, 또 뭔 일을 하느냐 자세히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건 뭐냐, 네. 우리 그럼 사단 사령부에서 지원할 건 뭔지, 또 50사단장을 만나서 당신은 우리 부대를 통제하니까 네. 내가 지원해 줄 건 뭐냐, 뭐 이런 것들 먼저 파악하고 현장에 가서 장병들을 격려하는 건 좋아요. 고생한다. 네. 그리고 먹는 건 어떻게 먹느냐. 의식주에 대한 거는 또 파견 보낸 사람의 책임이에요. 아, 작전은 예. 그쪽. 그래 그런 걸 체크해서 구명조끼가 없으면 구명조끼를 지원해야 되고 그런 거에 주안을 둬야 되는데 네. 마치 그때 해병대가 좀 뭔가 좀 찾아내고 실적을 내고 이런 거에 좀 집착을 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오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라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네, 최혜병 순직 사건도 그렇고 수사 외압 의혹도 계속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고요. 네. 총선에 이게 드러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단체도 더 거세게 사건 진실을 밝혀라라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죠.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이시연 이 공직기강 비서관은 지난주에 시민단체 해병대 예비역단체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지금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하고 네.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 건립, 행사방해 및 군사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고 네. 또 해병대 출신들 유명하신 분들 많이 참가해서 특검 촉구를 했는데 그 중에 황석영 작가께서도 맞아요. 여기에 촉구하면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된다. 이것이 성남 민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문제는 온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공정하게 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이걸 협조를 해야지 네. 협조하지 않으면은 거센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